동익은 손에 쥔 여론조사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숫자는 작고 차가웠다. 이름 석자 옆에 붙은 3이라는 숫자가 동익의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다. 대안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캠프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아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오 그래. 우리 동익이 얼마나 나왔어? 대안은 대답 대신 손가락 3개를 조용히 들어 보였다. 정안의 웃음이 그대로 굳었다. 동익은 그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고작 3%.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동익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너져 있었다. 한때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면 당연히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다. 자신이 살아온 길, 버텨온 시간, 동네를 위해 뛰었다고 믿었던 마음이 최소한 숫자로는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런데 3%였다. 정아는 서둘러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무소속이 원래 쉽나. 아직 본격적으로 뛰지도 않았잖아. 동익은 종이를 접었다. 아주 반듯하게 모서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접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 안 찍겠다는 거지. 아버지. 대안이 부르자 동익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다. 정아는 동익의 어깨를 잡았다. 쉽게 생각한 게 아니야. 늦게 시작한 거지. 늦게 시작한 사람은 더 많이 뛰면 돼. 기죽지 마. 동익은 정안의 손을 내려다봤다. 자신을 조력하겠다고 나선 사람. 말은 든든했지만 동익은 그 손이 따뜻한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금은 붙잡을 손이 필요했다. 나 정치판 몰라. 사람 마음 얻는 법도 잘 모르고. 내가 아는 건 그냥 발로 뛰는 것뿐이야. 정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돼. 시장 바닥부터 다시 가자. 한 사람씩 만나. 욕하면 욕 듣고 밀어내면 또 찾아가. 내가 버티는 걸 보여줘. 동익은 접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3%면 아직 잃을 것도 없네. 대안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동익은 애써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문을 닫고 홀로 복도에 선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주머니 속 여론조사지를 꽉 움켜쥐었다. 3%라. 작게 중얼거린 말이 목 안에서 부서졌다. 동익은 고개를 들었다. 무너진 얼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각 주아의 집은 평소보다 어수선했다. 저녁상을 치우기도 전에 현빈이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고 기철은 괜히 수저를 다시 놓았다가 치웠다. 가족들은 현빈이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다. 주아는 가장 불안한 얼굴로 현관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현빈이 들어왔다. 늘 단정하던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주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마음을 다잡은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현빈은 주아의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저 양현빈 평생을 주아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다. 기철은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아는 너무 놀라 손끝을 움켜쥐었다. 현빈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아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현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우리 둘 사이에도 어른들 앞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고요. 기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양현빈 씨, 결혼이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듯 밀어붙이면 되는 일인가? 현빈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주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설마. 현빈은 봉투를 열었다. 주아 씨가 싫어할 거 압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후 주거 계획, 양가 왕래 계획,
주아의 일과 꿈을 지키기 위한 약속, 태안그룹 일과 온정시장 문제를 분리해 주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보다가도 어느 순간 말이 줄었다. 기철은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현빈을 봤다. 이걸 다 혼자 준비했나? 네. 우리 주아가 내 집안 문제에 또 휘말리면 제가 맡겠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졌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겠지. 현빈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주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기철은 주아를 바라봤다. 주아의 얼굴에는 당황과 미안함,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흔들림이 함께 있었다. 현빈은 다시 말했다. 저는 주아 씨가 제 옆에 서서 희생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주아 씨 옆에 서겠습니다. 태안그룹 손자라서가 아니라 양현빈이라는 사람으로요. 주아 씨가 무너지면 제가 받치고 제가 흔들리면 주아 씨가 제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주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요? 현빈은 잠시 멈췄다. 선출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서류, 늦은 밤에 한숨, 결혼을 서두르던 말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왔고 너무 많이 다쳤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양현빈 씨, 우리 집은 큰 집안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 그래도 우리 주아는 아무데나 보낼 수 없는 아이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더 조심했어야지. 내 집안 일 때문에 우리 주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현빈은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래서 더는 혼자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옆에 섰다. 가족들이 숨을 삼켰다. 주아는 현빈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 가까이에 섰다. 나도 아직 무서워. 내 집안도 우리 집안도 아직 다 끝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내가 더 무서운 건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야. 현빈이 고개를 들었다. 주아 씨. 결혼은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또 나 모르게 뭘 숨기면 그땐 나 정말 못 견뎌. 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선출의 병을 가리키는 것처럼 가슴을 찔렀다. 기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마음 한쪽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쉽게 허락할 수 없었다. 사랑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두 집안 사이에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허락이든 반대든 그렇게 한 번에 결정할 일 아니야. 현빈은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겠습니다. 기철은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기다린다는 말 쉽게 하지 마라. 기다림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죽일 때도 있어. 현빈은 그 말 앞에서 눈을 감았다. 선출의 시간이 떠올랐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 기다려서는 안 되는 병. 그는 주아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을 나섰다. 주아는 현빈을 따라 나왔다. 골목길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쉽게 놓이지 않았다. 주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어? 현빈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현빈은 손을 빼지 못했다. 주아의 손은 따뜻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주아 씨가 오늘 제 편에 서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선출 어르신 때문에 그래. 현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아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맞구나. 현빈은 대답 대신 주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현빈은 주아를 바라봤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출이 숨기고 있는 병을 자신이 먼저 꺼내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아는 상처받은 얼굴로 손을 천천히 놓았다. 또 혼자 정리하겠다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들려. 현빈은 아무 말도 못했다. 주아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현빈 씨, 나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면 돼. 주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빈은 닫힌 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혼 허락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출은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가 주머니 안에서 구겨져 있었다. 그는 일부러 차를 부르지 않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계단 몇 개에도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선출은 멈춰섰다. 젊은 시절 자신만 믿고 살았던 남자.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밀어냈던 남자. 이제 남은 시간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현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결혼을 서두르라며 몰아붙이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현빈이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얼굴도 떠올랐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못 지킨 것들까지. 선출은 다시 걸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시야가 흐려졌다. 손으로 벽을 짚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은 안 된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듣지 않았다. 선출은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놀라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주아가 그를 발견했다. 어르신. 주아는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놓고 달려갔다. 선출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자신을 부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애썼다. 기철이 손녀딸. 말하지 마세요. 병원부터 가요. 선출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거의 없었다. 현빈이한테는 지금 그런 말할 때 아니에요. 주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선출을 병원으로 옮겼다. 구급차 안에서 선출은 눈을 감았다 떴다. 주아는 그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말을 걸었다. 정신 차리세요. 현빈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선출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현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복도에서 현빈은 거의 뛰다시피 도착했다. 주아가 그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현빈 씨, 할아버지는요? 검사 중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현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진료실 앞에서 주아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주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알고 있었죠. 현빈은 멈췄다. 선출 어르신 몸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었죠. 현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주아의 눈에 실망이 번졌다. 그래서 어제 결혼 이야기 서둘렀던 거예요. 주아 씨, 나만 몰랐네. 또 나만. 현빈은 주아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의사가 다가오며 그를 불렀다. 현빈은 주아에게 미안한 눈길을 남기고 의사를 따라갔다. 의사는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현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지만 몇 단어만이 귀에 박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행 속도. 치료 결정. 가족에게 알려야 할 단계. 현빈은 벽을 짚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시고 내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셨구나. 의사는 그를 바라봤다. 환자분이 가족에게 알리는 걸 강하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빈은 고개를 숙였다. 화가 났다. 두려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선출이 자신에게 모진 말로 결혼을 밀어붙일 때마다 그는 또 회장님식 압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숨어 있었다. 병실에서 깨어난 선출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아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현빈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선출은 주아를 향해 힘겹게 말했다. 고마워. 기철이 손녀딸. 주아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몸부터 챙기세요. 선출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 할아버지 닮았구나. 말은 차가운데 손은 먼저 나가.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출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 집에 진 빚이 많다. 주아의 손이 멈췄다. 현빈도 문가에서 굳었다. 그런 말 지금 하지 마세요. 해야지. 늦으면 또 못하니까. 주아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공씨 집안이 겪은 상처, 할아버지가 견뎌온 세월, 양씨 집안과 얽힌 억울함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없었다. 그런데 병상에 누운 선출의 얼굴은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늙고 지친 한 사람이었다. 선출은 현빈을 발견했다. 왔냐? 현빈은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왜 숨기셨어요? 선출은 눈을 피했다. 알아서 뭐하게. 할아버지 병입니다. 가족이 알아야죠. 내가 알면 달라지냐? 내가 울면 병이 낫냐? 현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그렇게까지 못 믿으셨어요. 선출은 입을 다물었다. 현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결혼 서두르신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선출은 한참 뒤에 말했다. 내가 혼자 남는 게 싫었다. 현빈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이유라면 더 말했어야죠. 저한테 화낼 기회라도 주셨어야죠. 내 인생에 병든 늙은이 하나 더 얹기 싫었다. 이미 제 인생에 계십니다. 선출은 고개를 돌렸다. 주아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빈은 선출을 똑바로 바라봤다. 결정하세요. 선출의 눈이 현빈에게 향했다. 무슨 결정? 치료받으실지, 가족들한테 알릴지, 그리고 주아 씨와 저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걸 멈추실지. 세 가지 다 결정하세요. 선출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내가 나한테 명령하냐? 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깊게 깔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줄 마지막이 결혼 압박이면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제 결혼은 제 선택입니다. 주아 씨 선택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로 주아 씨 마음을 빚지게 만들지 마세요. 선출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빚을 지우려 한 게 아니다. 그럼 숨기지 마셨어야죠. 현빈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직접 사과하세요. 우리 집안이 주아 씨 집안에 남긴 상처, 회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피하지 마세요. 선출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빛이 들어왔다. 주아는 손을 모아쥐었다. 선출은 천천히 주아를 바라봤다. 기철이한테 말해야겠구나. 주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출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야 할 게 아직 남았어. 현빈은 그 말에서 다른 그림자를 느꼈다. 뭘 말씀이십니까? 선출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내 할아버지가 아직 모르는 일이 있다. 주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이요? 선출은 힘겹게 손을 뻗어 현빈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은 약했지만 이상할 만큼 절박했다. 현빈아, 내 서재 금고에 오래된 봉투가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걸 기철이한테 전해야 한다. 현빈은 굳은 얼굴로 물었다.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출은 주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너희 두 집안을 갈라놓은 진짜 시작. 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빈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선출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미향이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날 일을 처음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 현빈은 한 걸음 물러섰다. 할아버지. 선출은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